자,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좀 의외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해보려고 해요. 뭐 요즘 젊은 세대를 필두로 전기 자동차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들 합니다만 여전히 가성비 측면에서 호환성 측면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거는 또 내연기관 자동차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산업의 어떤 핵심, 물류 이동 수단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산업에 관해 가지고는 최소한의 어떤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많아요. 자,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휘발유, 즉 가솔린 자동차이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경유, 디젤 자동차입니다. 오늘은 그런데 평소 이렇게 디스를 많이 받는, 비판을 많이 받는 디젤 자동차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사진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승용차 중에 하나인 현대자동차 그랜저라는 모델입니다. 뭐 저도 좋아해요. 앞부분의 그 앞모습 디자인은 빼고요. 자, 그런데 이런 패밀리 세단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나 조용함을 위해서 대부분 가솔린 모델, 그러니까 휘발유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몸집이 크고 무거운 SUV나 특히 화물 트럭처럼 개인의 자가용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장거리 운전을 많이 다니는 그런 상용차들의 경우에는 이상하게도 이게 디젤 엔진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왜 그런 걸까요?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자동차 특성에 따라서 휘발유를 많이 쓰는 차들이 있고 이게 대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디젤을 고집하는 분야들이 있는 거겠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고수들이 볼 만한 영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무슨 자동차 전문가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 영상은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배경 지식을 넓히는 이제 그 정도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은 경유차, 디젤차의 특성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굵은 것만 몇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디젤차의 단점, 나쁜 점에 대해서는 뭐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경유차, 디젤차는 아무래도 그렇죠. 소음과 진동이 좀 많은 편이죠. 특히 주행거리가 길게 누적되고 오래 타면 탈수록 관리가 조금 어렵고 불편해집니다. 엔진에 카본때가 점점 쌓이게 된다는 거죠. 주기적으로 부품 내부를 청소를 해줘야지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귀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엔진 카본때를 청소하려면 또 별도의 비용이 또 상당히 많이 들죠. 그리고 디젤차의 가장 대표적인 약점이라면 역시나 뭐 배기가스 문제입니다. 뭐 휘발유차에 비하면은 뭐 탄소 배출량이 어떻네, 질소 산화물이 어떻네, 무슨 배출량이 많네, 뭐 이런 소리들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뭐 모른다고 쳐도 일단 중요한 거는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런 환경 규제가 날로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디젤차와 디젤 산업은 앞으로 길게 가면 갈수록 분명 몇 가지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젤차는 몇 가지 결정적인, 여전히 자동차 시장에서 갑자기 전면 퇴출시키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막강한 장점들도 몇 가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뉴스나 정보를 보다 보면은 무조건 이게 디젤 차는 나쁘다 이런 소리들만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장점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들의 배경 지식을 넓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디젤 차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연비가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기름 1리터를 넣었을 때 같은 차 기준이라면 휘발유 차보다 수십 퍼센트 정도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특성은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을 다니는 환경과 맞물려 떨어졌을 때 그 디젤 차로서의 장점이 더욱더 극대화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은 단종된 자동차입니다만 불과 몇 년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 많게 많이 팔렸던 그 대표적인 승용차죠. 2018년식 현대 그랜저라는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렇듯 자동차는 똑같은 차라고 해도 그 안에 종류별로 다양한 몇 가지 엔진의 형식이 존재를 해요. 배기량이 조금 더 크거나 작고 혹은 가솔린을 사용하는 모델도 있지만 반대로 디젤을 사용하는 모델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차로도 구동 방식의 차이를 두는 이유는 개개인의 경제적인 주머니 사정이나 소비자 개개인의 주머니 사정이나 특히 본인의 집중적인 어떤 주행 환경에 따라서 더 효율적이고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라고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다양한 구동계 라인업을 넣어둔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2400cc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 제조사가 제시하는 그랜저의 공식 연비가 대략 11km 정도 나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휘발유 1리터를 넣으면은 11km 정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 자동차의 연비라는 것은 개개인의 주행 습관에 따라서 더 적게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더 많이 타는 효율적인 킬로미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운전 습관에 따라서 편차가 상당히 크기는 해요. 자, 그런데 여기 2.2 디젤 그랜저의 연비를 한번 보세요. 얘는 놀랍게도 똑같은 준대형 세단인데도 복합 공인 연비가 무려 14km에서 15km 가까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11km였죠? 근데 얘는 14.8km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대충 계산했을 때 일반적으로 디젤 차는 가솔린 휘발유 차에 비교를 했을 때 연비가 대략 20%에서 30% 정도 더 잘 나온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참고로 이 20-30%라는 연비 차이가 절대로 적은 차이가 아닙니다. 특히 출퇴근 거리가 좀 멀다든지 직업적으로 매일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는 직업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한 달에 주유비만 이게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주유비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직업적인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이때 20-30%의 차이라고 하면 이게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 20-30% 아낀 비용으로 주유를 한 번, 두 번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그런 식으로 장거리 운행을 하는 자동차를 수십, 수백 대를 운용하고 보유해야 되는 물류회사의 입장, 기업의 입장이라면 이 20-30%라는 연비 차이가 더더욱 체감 효과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 비용이 커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디젤 엔진의 대표적인 장점은 바로 연비가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깊게 들어가면은 디젤은 뭐 공기를 압축하고 압축 비율이 높아가지고 더 높은 마력을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자, 맞는 얘기입니다. 같은 배기량 기준으로도 가솔린 엔진보다 디젤 차는 또 결정적인 장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마력, 즉 엔진이 낼 수 있는 힘도 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비까지 잘 나온다라는 거죠. 뭐 연력학 법칙이 어쩌고 해가지고 디젤 엔진은 압축비가 높고 열 효율도 잘 나온다 이러는데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건너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디젤 엔진이 에너지 열 손실도 좀 적다. 그래서 대략 20%에서 30% 정도 연비가 더 잘 나온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용차 운전자들에게 더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디젤 차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디젤 차는 엔진에 카본때가 잘 끼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고속도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사람들, 특히 장거리 주행을 자주 하는 화물 트럭이나 상용차 기준으로는 이 단점이 또 많이 상쇄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디젤 차는 장거리 고속 주행을 꾸준히 이렇게 시원하게 쭉 달려줄 경우에 내부에서 그 카본때들이 잘 끼이지 않고 제때제때 자체 화력에 의해서 불에 타버려서 연소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운전자일수록 이 주행거리 대비 디젤차의 관리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 디젤차의 효율은 이래저래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디젤차에는 또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가다가 섰다가는 시내 주행에서 쥐약이라는 겁니다. 교통체증으로 도로가 막히는 환경은 디젤차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엔진의 때가 더 많이 끼이게 되고 차에도 안 좋다라고 해요. 자, 물론 이런 시내 주행 환경, 교통체증 환경은 휘발유차에게도 아주 나쁜 극한의 어떤 구동 환경이지만 디젤차가 데미지가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장거리 출퇴근, 뻥뻥 뚫린 도로에서 장거리 출퇴근을 할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디젤차가 장점이 되게 많아요. 연비도 잘 나오고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에서 110km 정도로 꾸준히 항속 주행을 하면 공인 연비보다 연비가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그 막힘없이 고속도로 운전을 쭉 달리면은 엔진에 때도 덜 끼이고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나도 새 차를 뽑을 때 뭐 디젤 차를 뽑을까 뭐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또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요즘 대세는 이 관리의 편리성 그리고 조용함과 정숙함 때문에 대부분의 자가용 운전자들이 점점 더 가솔린 차량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제 개인적인 어떤 자동차를 내연기관 중에 새 차를 뽑으라고 한다면 자가용 목적으로는 디젤보다는 가솔린을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조용하고 진동이 없으니까요. 다만 직업적으로 운전하는 분들, 어떤 물류를 배달하고 어떤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물류 경제 입장에서는 디젤차가 장점이 많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직장까지 매일 이렇게 편도를 편도로 한 70km에서 100km 가까운 거리를 매일 출퇴근 이동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특히 화물 트럭을 가지고 하루에도 서울 부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입장에서는 디젤이 생각보다 장점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도 그 운전자들 입장에서 연비가 30% 가까이나 더 나오니까 고속도로에서 그것도 굉장히 크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디젤 엔진에는 또 하나의 강력한 장점이 있는데 바로 강력한 토크발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토크라는 거는 엔진의 출력을 나타내는 마력하고는 또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인터넷을 제가 찾아보니까 축을 돌리는 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와닿게 설명하자면은 영차, 끙차 하면서 첫 출발을 할 때 어떤 그 자동차의 힘, 출력, 초반 스타트가 좋은 힘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중고등학교 물리학에서도 다 배우는 내용인데 제가 그림판으로 직접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 무거운 짐을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짐을 옮기기 위해서는 짐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성질, 그 이상의 힘과 출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짐을 움직일 때는 정지되어 있는 점을 처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더 큰 힘이 소요가 됩니다. 땅에서 질질 끌고 가는 상태이든 바퀴 위에서 효율적으로 굴러가던 상태이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짐을 움직일 때 가장 많은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미 움직이고 있는 짐의 이동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는 더 적은 힘으로 효율적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다들 감이 오실 거예요. 무거운 짐을 운반하거나 끌 때 처음 움직이는 게 제일 힘들고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좀 쉽게 움직이는 그 성질을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화물을 그러면은 자동차로 움직일 때 그 초반 스타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토크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디젤 엔진은 이 토크발이 되게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자동차 계기판에는 속도계뿐만 아니라 그 옆에 엔진 회전수를 나타내는 RPM 계기판이 항상 같이 있죠. 자, 이때 우리가 일반 승용차에서 많이 쓰는 휘발유, 가솔린 자동차는 RPM 회전수가 낮을 때, 엔진 회전수가 낮을 때는 그 효율이 좀 떨어지고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디젤 차는 엔진 회전수가 비교적 낮을 때도 충분한 힘을 잘 얻어요. 초반에 출발을 잘한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언덕길 주행을 할 때도 되게 유리하고 특히 무거운 짐을 싣고 영차하면서 출발하는 그 화물 트럭 입장에서는 이 디젤 엔진의 효율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곳에서 공사장이라든지 물류 이동을 할 때 디젤 엔진을 아직까지도 많이 쓰고 있는 건지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감이 오실 거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차에 완전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모르니까요. 자, 물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디젤 엔진이라는 게 만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유, 즉 디젤은 가솔린에 비해 가지고 연소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고회전, 즉 엔진 RPM을 6,000, 7,000, 8,000씩 때려 박으면서 신나게 이렇게 이제 RPM, 고 RPM으로 달리는 레이싱 목적에서는 부적합해요. 레이싱 목적으로 달리는 최고속 주행에서는 이 디젤 엔진이 또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 이렇게 우리 젊은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멋있게 생긴 슈퍼카, 하이퍼카들이 디젤 엔진을 쓰지 않고 고배기량의 가솔린 엔진을 쓰는 거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RPM을 막 이렇게 고도로 돌리는 고회전의 초고속 운전 영역에서는 휘발유가 디젤보다 유리하거든요. 가솔린이. 그러니까 연비를 신경 안 쓰고 기름을 활활 태워버리면서 악셀도 꾹꾹 밟아가지고 시원시원하게 빵빵 달리는 이런 이제 고 RPM 고속 회전 구간에서는 가솔린 엔진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최근에는 어떤 날로 강해지는 이런 환경 규제 같은 거를 이유로 슈퍼카 시장에서도 전기차 슈퍼카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전기 모터에다가 다운사이징된 엔진을 달고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슈퍼카들도 최근에는 물론 하나둘씩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디젤 엔진이라고 해서 만능은 아니기는 하다는 거예요. 고회전 레이싱 같은 구간 최고속 주행에는 좀 부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적당한 회전수에서 충분한 힘이 효율적으로 나오는 거, 적당한 속도에서 충분한 힘이 효율적으로 나오는 건 이 디젤 엔진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장거리 출퇴근을 하거나 화물 배달을 할 때 시속 100km, 110km 이 정도로 운전을 하지 200km, 300km씩 바른 사람은 없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장거리를 효율적으로 연료를 아끼면서 연비 주행을 해가지고 장거리 이동을 하고 특히 화물을 배달하는 직업적으로 물류 이동을 하는 이런 분들 입장에는 이 디젤 엔진의 효율과 방식이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디젤 자동차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 채널은 물론 당연히 평소에는 정치, 사회, 경제평론 중심의 채널입니다. 자, 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의 역사는 이미 120년이 넘게 우리 인류 사회와 함께 해오고 있고 여전히 내연기관은 육상교통과 물류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운송수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방식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그 사람의 시야를 넓혀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전문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그 주안점하고는 또 영상의 초점이 다르죠. 자, 여러분, 우리 사회는 비록 수험 생활에 익숙한 고학력 명문대 출신 전문직에 잘난 분들이 많은 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자기 전공 과목 외적으로 시험 공부 외적으로는 정말로 아는 게 깜짝 놀랄 만큼 없는 배경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 고학력자들 중에서도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배경 지식이 좁은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게 절대로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의 폭이 좁고 외골수인 사람들만이 어떤 대한민국 정치판으로 진출을 많이 하니까 그 부작용과 사회적인 낭비가 되게 심하죠. 자,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전공 분야와 전혀 외적으로 보이는 이런 분야들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라는 거는 폭넓게 알고 있을 경우에 그게 하나의 목걸이처럼 연결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국가의 중심에 서서 사회 여러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들을 입안하는 정치인들이라면 적당한 깊이로라도 세상을 조금 이렇게 어중간한 깊이라도 세상을 넓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런 식으로 배경 지식이 넓은 사람들, 문과적 지식과 이과적인 지식이 적당히 좀 최소한의 수준으로라도 조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회의 전문가들은 생각의 폭이 좁은 외골수예요. 자기 분야 하나만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진정한 어떤 지식의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분야의 그런 전문가들이 어떤 좋은 조언을 올려도 자기가 계급이 높으면 그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고집을 부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 이런 자동차의 특성, 디젤차는 무조건 환경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면서 디젤차 문제에 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그 마인드와 단순히 친환경이 중요한데 무조건 전기 자동차가 미래라던데 뭐 디젤은 무조건 나쁘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있던 어떤 시험 수재가 정치인이 돼가지고 정책을 입안할 때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이 자동차 산업과 현대 물류 이동의 효율성, 도로교통 정책, 뭐 경제성에 대한 이해도, 시야의 넓이, 뭐 자동차 규제 법안 같은 거를 만들 때 이런 어떤 연료의 어떤 구동기관의 특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그거는 시야의 넓이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한번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